네. 지난 9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8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자,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는데요. 가계부채 상황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김태훈 팀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팀장님, 앞서 보도를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9월에 한 1,08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치라는 건데 많은 언론들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통계적으로 볼 때 예년에 비해서 그 증가폭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작년부터 올 1분기까지는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해서 감소를 해왔고, 대내외 여건으로 작년 말까지 이제 경색되었던 주택 거래가 올 초부터 다소 회복을 하면서 가계부채도 4월부터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늘기 시작한 4월부터 보더라 하더라도 이제 증가폭은 월 평균 한 3.4억 원, 3.4조 원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던 이제 2020년이나 21년 같은 기간에 9.7조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 수준의 한 35%또 이제 과거 9년간 대략 한 월 7.1조 원 정도 늘었다는 수준으로 지금 한 절반 이하 속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9월에는 가계부채 증가폭이 한 2.4조 원으로 8월 한 6.2조 원 늘었던 거에 비해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은 뭐 계절적 요인 또 일시적인 특수성에 따라서 반짝 효과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에는 추석 상여금 지급에 따른 신용대출이 상환되는 효과라든지 또 분기별로 금융회사들이 이제 실질권 상각하는 효과라든지 그런 일시적이랑 개선적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도 이런 감축 추이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이 8월 대비해서 9월에 어느 정도 감소를 한 상황이고 또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도 이제 저희가 취한 여러 가지 속도 조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등 정책적 관리에 따른 부분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가계부채 문제는 뭐 양적인 부분보다도 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이제 예전에 비해 지금 뭐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은 이제 과거에 오랜 기간 누적된 가계부채 누적분이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고 또 이제 9월에 나타난 가계대출 증가폭 감축 흐름이 10월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을 반영해서 DSR 산정하는 스트레스 DSR 등의 다양한 제도를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또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그런 일관된 정책 기조 아래서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위시적인 관리 노력도 계속 지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가계대출 상황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김태훈 팀장 연결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